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포천시 조례연구회의 첫 사업인 특별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강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뒤에 계신 분들은 이쪽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열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특별 초청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포천시 조례연구회 연재창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천시 조례연구회 회장 연재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조례연구회 첫 사업인 세미나를 개최해야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시민분들이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포천시에 어떤 시민의 참여가 지금까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로 요 앞전에 15일날, 16일날 우리 광화문에서 열렸던 결의대회에서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이 정부에든 아니면은 청와대든 그런 쪽에 목소리가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집행부나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지만 이 포천 사회가 바뀌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조례연구에서 그만큼의 역할을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많은 시민분들, 회원분들이 꼭 참여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같이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특별 초청 세미나에 앞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의 힘,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대신대학교 공공인재대학 및 글로벌 산업통상대학 학장님으로 계신 허훈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장소가 아주 썩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울려요. 제가 여기 서면 힘이 2배로 드는 걸 맨날 느끼는데 오늘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 오시고 워낙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달라요. 힘이 솟아요. 제가 속초에서부터 150km, 160km로 막 달리고 안 늦어 나가왔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자유시간 3개 먹고 하는 강의인데 여러분 박수의 힘을 모습 좀 해보겠습니다.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조례 별로 잘 평상시 안 쓰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오늘 부부간에 오신 분은 내 눈에 딱 한 팀 보이는데 연재창 의원과 그의 부인 누구죠? 성함을 잘 모르는 배상미. 배상미 부부. 그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분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려니까 자, 제 소개는 여기 써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두 분 부부싸움 해요? 하겠죠. 네. 안 싸우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보다 연치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싸워야 저 부부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 중에 장모님도 최근에 언제 만나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 어제 만난 이유가 있었나요? 보시죠. 네. 그러면 시부모님은 언제 만나셨나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은 하루는 장모님 만나고 하루는 시부모님 만나시는 거네, 그죠? 만약에 당신은 왜 맨날 시부모님한테 잘하라 그러면서 우리 친정은 안 돌봐주는 거야? 왜 안 보는 거야? 장모님은 왜 안 보셔?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죠? 처방전 하나는 그래, 한 번은 우리 시부모 모셔주고 한 번은 장모님 뵈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갈등이 해결되겠죠. 가정의 조례를 만드신 겁니다. 간단하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왜 반짝반짝거리지 저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니까 여기가. 요쯤 쓸게요. 됐어. 요쯤 쓸게요. 여러분들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제가 요쯤 쓰겠습니다. 눈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여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자, 부부간에는 원래 갈등할 사이입니까? 협력할 사이입니까? 부부간이 협력할 사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들 싸우세요? 부부간이 협력할 사이 맞아요. 동전을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동전이 됩니다.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가정도 부부가 서로 협력해야 어떻게 되죠? 가정다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갈등할 일이 없어요. 갈등은 협력할 대상하고 생기는 겁니다. 협력할 대상한테 협력을 못 구하면 갈등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저한테 이걸 주시면 제가 넘기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조례 이렇게 용어로 말을 해버리면 본질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 중에서 벌써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벌써 모든 걸 다 캐치했어요. 그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허 교수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저 교수는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적에 조례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이제 가도록 할 테니까 내 마음의 조례 하나씩 이제 만들 수 있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던가? 네. 조금 전에 나온 사진보다는 제가 더 잘생겼어요, 그죠? 제 소개 끝났습니다. 어느 도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요. 그걸 모둠살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한자 용어보다 훨씬 더 쉬워요. 모둠살. 배상미 씨하고 연재창 씨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8년? 그렇게나 많이 됐어요? 난 30살 된 줄 알았더니 두 분이 모든 살이를 한 지가 18년이 된 거예요. 혼자 살이가 아니라 같이 살이, 모든 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5만 인구가 깨진다고 걱정 많으신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왜? 다시 출발하려면 갈 때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포천시의 모둠살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정하게 고민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거기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시죠. 개인은 열심히 했어요. 개인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둘 이상이 되면 이게 안 돼요. 이해가 잘못됐어요. 두 사람 관계는 엄청난 좋은 부부라 이해가 모범적인 이해가 못 돼요. 좀 싸워야지 좀 물어볼 게 많은 거예요. 둘이 살면 사실은 서로 약속할 게 많아지는데 그 약속을 정하기까지가 힘들어요. 그 둘이 보고서 협력을 구하다가 그래 당신하고 지난주에 저 시집에 갔다 왔더니 갔다 와서 배상미 씨가 말을 안 해. 꽁꽁이 가지고 있어요. 꽁이 가지고. 이건 다른 이름은 그렇지만 당신 집에는 맨날 10번 20번 갔는데 우리 집에 가자 소리 한 번을 안 한다. 이래 되면 이제 약속을 정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만 서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중에서 시간이 많지 않죠? 여러분들은 12시까지 지금 시간을 내보셨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 가지고 오셨어요? 파이팅! 11시까지 합시다. 자, 순천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씩 줄여가면서 할게요. 자, 맨 마지막을 하고 가겠습니다. 경쟁의 시대죠. 굉장히 어려워요. 인구가 감소돼요. 그런데 화천군 같은 데는 지금 올해도 100만 이상이 산천어 축제에 가게 됩니다. 돌돌 뭉쳤죠. 그걸 해내기 위해서 약속한 게 많아요. 그걸 화천 국민들이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도시들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목표를 세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본의 가나자와시가 여기 있어요. 아니 당이 떨어져서 떨리나 이게 안 돼. 여기 가나자와시인데 이게 굉장히 못 사는 곳입니다. 왜요? 여기하고 붙어야 돼요. 도쿄하고 붙어 있거나 여기 오사카하고 붙어 있어요. 잘 살아요. 멀면 산업이 안 들어가요. 금융업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느냐? 현대적인 공장 하나 없이 잘 살아요. 그동안에 했던 것들, 금박, 공예, 칠기, 이거 새로운 산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살아요. 그걸 가지고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차츰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겠죠. 아름다워요? 이 도시가 이래요. 아름답나요? 안 아름다워요. 그런데 요거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존해야 될 전통 가옥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아파트 지어서 팔고 이러면서 전통 가옥 옆으로들 이런 집들이 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남의 사정을 보면서 우리 사정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인데 여러분 중에는 교토 가보신 분이 많을 텐데 교토에 가보면 역사가 제가 이리로 자꾸 오는 이유는 이 빛이 저 눈을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교토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가보신 분 혹시?
근데 그 앞에 이조성이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고서 그 에도 즉 도쿄를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인데 저 밑에 지방을 평정하고 나니까 교토에서 다스릴 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도는 1조고 여기는 2조다 그래서 2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토역 앞에 기가 막힌 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 그새 가시는 건축사 건축하시는 분들은 교토역을 2번을 간다고 했는데 한 번은 교토역이 잘 지은 걸 보러 가고 기가 막힙니다. 내부 공간에 가면 계단이 그냥 9층 높이로 쫙 올라서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 건축물이 없었어요. 반면에 교토 역사가 교토의 그 전통이 있는 건축물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러 가요. 그 높은 건축물이 들어가면서 주변 경관에 해악을 끼칩니다. 그걸 경관 독점건물이라 해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철이 들었어요. 우리는 가진 게 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가진 거는 이런 오래된 건축물들, 우리서 게이샤 길러낸 건축물들입니다. 이런 건축물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골목길 이런 것밖에 없는 동네인데 그것마저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1968년에 전통환경보존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이제 조금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금관조례. 그래가지고서 아름다운 도시가 돼서 관광객이 지금은 1000만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한 45만 정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조례의 힘이요. 부부간에도 약속을 정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일단 대화가 돼야 됩니다. 약속을 정하려면. 어느 정도 애정이 남아있어야 돼요. 약속을 정하려면. 그리고 협조를 구할 대상이에요. 그렇게 되는데요. 여긴들 안 싸웠겠어요? 이 아파트 지으려는 사람과 여기 사는 사람도 야 이거 우리 맨날 이렇게 살란 말이냐? 이러고 싸우는 거죠. 여긴들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야 교토 보니까 서울 보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러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요 여기 있지만 등딱지지만 저만 해도 6번을 갔습니다. 제가 한 도시를 6번 가는 것은 저로서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왜요? 2번은 재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고 4번은 공부시켜달라고 그래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6번을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유네스코 창조도시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결과는 우리가 어느 시를 발전시킬 때 늘 결과부터 보고서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부간에 화목한 건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아니, 저 부부처럼 해. 비교하면 되게 싫잖아. 그죠? 왜 당신은 저 남편처럼 못해? 왜 당신은 저 부인처럼 못해? 이러죠? 결과를 보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을 봐야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조례연구회 분들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만나뵈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게감 때문에. 이 출발은 아주 쉽습니다. 부부간에 시부모하고 친정부모 또 반면에 우리 친가하고 처가 사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약속부터 생각해내면 여러분들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줬는데 사실은 조례연구회가 실제로 조례연구를 잘 하시려면 사실은 기초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방자치가 뭔지부터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절충적인 강의밖에 못하고 1시간 반 동안 헐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도 오늘 목표에 맞게 한 바퀴는 돌려겠지만 아주 자세한 얘기는 조금 생략해가면서 그래서 이걸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선조들이 고민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이런 제도예요. 자, 당신 집에 한번 가면 우리 집에 한번 가자를 우리 둘이 정한 게 아니라 시부모, 처가부모끼리 정해서 우리한테 조례를 준 거예요. 남이 준 조례 제도 잘 쓸 수 있나요? 잘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합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여러분들 저희 도대체 뭔 소리요? 지금 벌써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고 저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사실은 우리가 썩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세대가 민주주의 잘하는 거 보고 자라지 못했어요.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민주주의 잘하는 걸 보고 자라고 있지 못합니다. 20대가 지금 제일로 기성세대한테 욕하는 게 20대 안 계신가요? 당신들 왜 민주주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대들고 있어요. 원동은 민주주의가 가진 자는 자기 거 늘리려고 그러고 없는 자는 폭발시키려고 그래서 그것도 젊은이들이 볼 적에는 우리보다 훨씬 나아. 집도 있지, 직장도 있지, 살 만큼 살았지. 그런데도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20대가 우리 기성세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독립이 안 됐으면 독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적 사명감이 있어야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우리 후세한테 정말 좋은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보여줘야 될 때예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 눈에 보여도 한심한가 봐 우리가. 왜냐하면 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끼리 할 적에는 입업 쓰고 남 죽일 때는 요조한 갖다 쓰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시민들이 사실은 시민의 상식이 한 바퀴만 돌아가서 국회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면 시민의 상식이 시간 걸리면 왜곡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 걸리면 자기들끼리 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 공부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빌려다 살림해야죠. 지식이 모자랄 때는 빌려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주민자치라는 걸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잘했어요. 자, 우리가 한 20호쯤 모여서 살기로 해서 보니까 뭐 좀 먹고 살만한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 갔더니 20호쯤 먹고 사는데 물이 없어요. 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파야죠. 땅을 파야죠. 누가 파요? 먹을 사람이 파야죠. 먹을 사람이 파야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파요?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뭘 좀 해보자, 무슨 새로운 일을 해야 되면, 유럽 사람들한테 뭘 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면, 한국 사람한테 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면, 물을 파는 일을 지금 당장 물을 먹어야 돼요. 누가 할까요? 한국 사람은 전화하면 됩니다. 어디다가요? 전화하면 되죠. 유럽 사람들은 누가 와요? 뿌리 깊게 교회라든가 사회단체, 교회라든가 종교 권력 쪽에서 해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영미권에서 누가 파냐? 서로 모여서 타운 미팅이라는 거예요. 타운 미팅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판례는 시간도 정하고 품도 정해서 했습니다. 우리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약속한 게 조례예요. 간단히 말하면. 물을 파기로 했는데 누구 품으로 어느 날 모여서 어떻게 파고 어떻게 관리하자고 정하는 게 조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 불나면 전화하고 눈이 덕지덕지 쌓여 있어도 전화하고 그죠? 쓰레기가 동네 어귀에 누가 버려놔도 전화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민자치를 못하고 뭘 했냐면 단체자치는 뭐냐면 국가가 시청한테 이런 일을 위임해서 하라 한 그걸 단체자치라고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민자치를 잃어버리고 전부 시청에 부탁을 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는요, 현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러면 생전 지방자치 안 할 것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지방자치 잘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지방자치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지금 지방자치 잘하는 나라들은 사실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프랑스, 후진국 없죠. 그런 나라. 반면에 소말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이름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이런 나라는 지방자치를 되게 못해요. 자, 한국 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변화시켜 보자고요. 잘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헌법에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해 줬어요. 그런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